안녕하세요. 애틀랜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아직도 주택 열기가 뜨겁다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네. 조금씩 이제 그 오퍼 경쟁은 조금 과열이 식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고 수요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퍼 경쟁이 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셀러분께서 오퍼를 여러 개 동시에 여러 개 받으셨을 적에 네. 어떤 오퍼가 좋은 건지 과연 오퍼를 이제 받으실 적에 융자, 캐시 오퍼를 제외한 융자를 받으시는 오퍼 중에서 융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주택 융자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셀러가 네. 그 오퍼를 받았을 때에는 어떤 융자를 제일 선호를 하나요? 아무래도 일반 융자, 컨벤셔널 론을 컨벤셔널. 가장 선호하게끔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컨벤션을 더 선호를 하시고 셀러분께서 그리고 그 Government Backed Security Loan이라고 하잖아요. 네. FHA, 뭐 VA, USDA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왜 이런 Government이 secure한 융자에 비해서 이제 컨벤셔널 론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간략히 컨벤셔널 론이 뭐고 FHA 론, VA 론이 뭔지 간략히 한번 훑고 넘어가죠.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팬이나 프레디에서 이제 주관하는 이제 융자인 거고요. 그 한마디로 네. 얘기하자면 QM 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Qualified Mortgage라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오토매틱 언더라이팅 시스템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대로 이제 융자를 해드리게 되는 그런 어떠한 체계적인 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전보론 혹시 아시죠? 네네. 전보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오토매틱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돌리기는 하지만 승인이 떨어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이 프라이빗 몰게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메뉴 언더라이팅을 해서 네. 웰스파이거나 체이스나 이런 큰 은행들에게 이제 팔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그러면은 뭐 A라는 몰기지 회사랑 B라는 몰기지 회사 다 틀린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융자 회사를 통해서 네. 융자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를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서비싱 하시는 게 아니라 파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비스는 또 따로 있는 건데 네. 이제 가이드라인은 똑같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는 거는 은행들 몫이에요. 네. 그게 이제 오버레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하나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네. 그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그 스트럭처 큰 가이드라인은 그쵸, 큰 다 가이드라인은 같죠. 맞습니다. 동일할 수밖에 없고 네. 가이드라인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융자를 클로징하고 융자 패키지를 못 팔게 되잖아요. 못 팔게 된다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미리 해결을 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페니메나 프레디메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렇죠. 예,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융자 컨벤셔널 론이라고 하고 네. 제가 좀 아까 언급드렸던 이 Government Backed Mortgage 론 타입에는 FHA, 네. VA, USDA 하는데 FHA 융자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VA는 맞아요. 간략하게 이제 군대. 군대에서 예. 이제 뭐 개런티를 해주는 융자인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이제 오퍼 경쟁에서 컨벤셔널과 FHA의 다른 점이 이제 꽤 여기서 이제 갈려요. 그쵸. 셀러가 일반 융자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FHA와 컨벤셔널 융자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조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하기보다는 네. 계약서 자체가 다른 거죠. 그쵸. 예. 계약서에 보면은 저희가 컨벤셔널 론을 받았을 적에 들어가는 부수 이제 exhibit이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 계약서랑 또 FHA나 VA를 받았을 때의 계약서 타입이 자체가 틀리거든요. 맞아요. 자체가 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셀러가 컨벤셔널 융자를 아무래도 선호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약간 손님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계세요. 네. FHA가 뭐 사실
컨벤셔널 융자보다는 이자가 낮아요. 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컨벤셔널 융자가 더 좋은 이유는 뭐 이자가 약간은 높지만 몰기지 인슈런스 부분에 대해서 레이트이 더 낮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몰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업프론트로 1.75% 내는 게 있어요. 그쵸. FH 융자 네, 같은 경우. FH에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뭐 융자 상환 기간에 맞춰서 컬렉트를 하는 그런 어떤 보험 제도인데 이제 그 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융자를 받으시는 바이어 입장에서 네. 봤을 적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율은 FH가 조금 더 낮을 수는 있는데 먼틀리 페이먼이 더 높을 수가 있네요. 몬틀리 페이먼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FHA를 그 활용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컨벤셔널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3% 다운페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가 좋으시고 뭐 크레딧 뭐 내 신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컨벤셔널을 가시는데 하지만 뭐 누구나 다 좋은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점수가 낮더라도 620점이 되더라도 좋은 이자를 좋은 상품으로 집을 사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 FHA인 거예요. 그렇죠. FH나 VA가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네. Government Backed Mortgage Loan이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디폴트가 날 경우에는 이 가버먼이 렌더를 보호를 해주잖아요. 개런티를 그렇죠. 해주잖아요. 일정 금액을. 원금을 다 갚아주는 네.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FHA와 컨벤셔널 융자를 선택하실 때에는 점수가 낮은 분들, 뭐 사정상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FHA를 가셔서 좋은 이자를 받으시는 게 맞고요. 네. 점수가 좋으신 분들, 네. 뭐 굿 크레딧이나 엑셀런 크레딧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컨벤셔널 융자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리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늘 그 영상 준비했던 그 취재에 맞게끔 셀러분께서 여러 가지 오퍼를 받으신 상황에서 FH랑 컨벤셔널, 왜 굳이 컨벤셔널을 더 선호를 하시냐, FH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홈 인스펙션을 가장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홈 네.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FHA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감정사가 네. 저희 뭐 스모크 디텍터나 네.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 디텍터를 사진을 못 찍었을 경우에는 네. 이제 손님이나 아니면 론 오피서한테 가서 찍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보통은 컨벤셔널 로운 같은 일반 융자 같은 경우는 안 이렇게 찍죠. 그쵸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요구는 안 하고 맞습니다. 홈 인스펙션이 끝나면은 보통 일반적인 거는 셀러랑 바이어들 재협상을 통해서 맞아요. 수정을 요구하거나 뭐 네. 수리를 요구하는데 FH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스펙션 결과에 대해서도 관여를 어느 정도는 어느 하는 정도는 건 이제 사진을 같아요. 찍어서 이제 증명해야 되는 내용 증명서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가끔 요구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그 다락방이에요. 네. 다락에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단열 소재로 채워놓은 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인슐레이션. 인슐레이션 같은 경우도 어느 레벨이 떨어졌을 경우 네. 그런 것도 다 치워 놓으셔야 되고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셀러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엑스트라로 고쳐야 되는 어떠한 뭐 그런 게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부담감이 있어서 예. 네,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가장 저희가 많이 접하는 것도 이제 터마이트, 예. 뭐 물이 샌다든지 그쵸.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인스펙션 리포트의 스트럭처상, 구조상 이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 레드 플래그. FH 융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런 부분을 더 관여하고 네.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서 셀러가 일반 융자인 컨벤셔널 론을 더 선호를 하시는 맞아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플리핑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집 사서 사셔서 수리해서 바로 하시는. 파시는 분들. FHA는 6개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어떠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네. 셀러들에게는. 최소 6개월 후에 다시 되파실 수 있다는 게 이제 맞습니다. FH 융자의 단점이. FHA만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셀러 입장에서의 FHA가 조금 더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보면은 클로징 데이가 조금 더 늦는 것 같아요. 클로징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네. FHA를 교육을 받은 언더라이터가 일단 언더라이팅을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FHA나 VA를 그 융자의 주택을 감정할 수 있는 또 감정사가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라이센스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매출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감정에 뭐 전혀 지장은 없어요. 네.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네. 이제 감정사가 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다른 일반적인 융자보다는 1, 2주가 더 걸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어프레이저도 라이센스가 FHA를 감정하는 라이센시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클로징 데이가 일반 융자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가장 요즘 화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프레이저 방금 그 언급하셨던 네. 이렇게 오퍼 과열이 있을 적에는 일반 융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분이 더 윗돈을 더 얹으셔가지고 오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no appraisal contingency 감정가랑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디프런한 거를 커버를 하겠다 네. 이런 조항을 포함을 시키는데 FHA 같은 경우는 이게 FHA 자체에서 FHA 기관에서 요거를 바이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조항이 아예 없어요. 예, 네. 이 조항이 어메너리 클러즈라고 이제 네. 감정가가 반드시 이제 그 세일즈 계약 금액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된다는 이 컨트랙에 같이 서명을 하게끔 맞아요. 되잖아요. 그 이제 어멘더토리 클라즈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 FHA 그 트랜잭션을 하실 때는 네.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어멘더토리 클라즈를 잘 모르시죠?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 네, 그래서 예. 이거 많은 에이전트 분들도 이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맞아요. 그냥 예. 지나가시고 나중에 실수를 하셔가지고 딜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받으면 네. 디스클로즈에 어멘더토리 클라즈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론넘버를 찍어서 네. 모두 다 사인할 수 있게끔 뭐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셀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적에 이런 어메너리 클러즈 때문에 FH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감정가를 더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FHA 같은 경우는 3.5% 다운페이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디프런한 거를 갖고 올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찬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낮잖아요. 그렇죠. 일반 아무래도 융자보다는. 예, 그 적은 다운페이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그 어떤 제도로 좀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는 FHA 같은 경우는 어프레이즈 컨텐전시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프라이스가 뭐 감정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셀러가 깎거나 혹은 아니면 뭐 딜이 계약을 깨지죠. 파기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셀러 분에서 이제 초이스가 있다 하면은 일반 융자인 컨벤셔널 론보다는 FHA가 조금 경쟁력이 낮고 일반 융자를 선택하실 수 있는 찬스가 높다. 이거를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맞아요. 준비해봤고요. 아무래도 그 네. 새집들은 FHA나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네. 아무래도 내년 정도 되면 뭐 새집들이 많이 좀 나올까요? 아무래도 조금 내년 시간적인 거는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마켓에 이제 뉴 컨스트럭션, 새 집들 공급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오퍼 경쟁이라든지 가격이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조금 더 높게 혹은 또 리세일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 부족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이제 자재 공급이라든지 뭐 레이버도 많이 쇼리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집 공급들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이 외에 또 궁금하시거나 저희한테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